안녕하세요. 지긋지긋한 시모와 남의 편이었던 남편을 제 인생에서 퇴실시켜버린 40대 여자입니다. 전 며느리란 존재를 참 우습게 하는 집안에 시집을 갔었어요. 그리고 그나마 믿고 살던 남편까지 자기 부모와 똑같이 변해버리자 저는 그 집안을 아예 탈출해버렸죠. 저에 대한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가족이라고 불리며 시달리기 싫었거든요. 그 뻔뻔한 집안과 제가 어떻게 갈라섰는지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는 여동생 둘에 막내인 남동생 하나를 둔 장녀예요. 부모님은 야채 장사라며 우리 사남매를 건사해 주셨죠. 시간이 흘러 우리 남매들은 모두 성인이 되고 직장인이 되었어요. 우리가 어른이 되는 만큼 조금씩 늙어가는 부모님을 보며 슬슬 가슴이 아려올 즈음 아빤 고작 60대 중반의 나이에 경증 치매 판정을 받으시고 말았습니다. 제가 딱 30살이 됐던 해예요. 다행히 아빤 가족의 보살핌 속에서 꾸준히 관리하신 덕에 오래도록 치매가 악화되진 않으셨어요. 그리고 저는 3년 뒤인 나이 33살에 2살 많은 남편과 결혼했어요. 부모님은 집안의 첫 사위라며 남편에게 굉장히 잘해주셨죠. 아유, 우리 이서방 왔나? 오는 길에 차는 안 막혔어? 운전하느라 고생했어. 서울에서 경기도 오는 건데 힘들긴요. 근데 이게 무슨 맛있는 냄새예요? 자네 고등어 김치찜 좋아한다며? 내가 그래서 아주 한솥 만들어 놨네. 자네가 좋아한다던 숙주나물도 감자전도 해놨으니까 오늘 아주 배 터지게 먹고 가게. 갈 때 남은 건 전부 싸줄게. 우리 사위 잘 먹고 힘내야지. 자, 둘 다 배고플 텐데 얼른 앉아. 와, 장모님 최고. 잘 먹겠습니다. 자, 이서방, 먹게. 저한테 생선살을 일일이 발라주세요. 이거 딱 반 토막만 발라줄게. 반에도 내가 마음이 흐뭇해서 그래. 우리 서연이한테 잘해줘서 늘 고맙네. 부모님은 말 그대로 우리가 갈 때마다 제 남편을 100년 사이 대접해 주셨어요. 제가 결혼한 지 2년 뒤 막 큰아들을 낳았을 때 남편은 정리해고를 당했었어요. 전 나중에 안 사실인데 그때 저희 부모님이 남편을 친정으로 불러 몰래 돈까지 빌려주셨었더라고요. 서연이도 애 낳고 잠깐 일 쉬고 있는 상황에 실직해서 많이 초조하고 불안하지? 생활비도 부족할 거고 우리가 돈 빌려줄 테니까 너무 초조해하지 말게. 이거 생활비에 보탰으면서 천천히 일자리 구해. 너무 서두르면 될 일도 안 되는 법이니까 마음 편히 가지고. 알았지? 서연이 성격이 알면 많이 미안해할 테니까 서연이한테 말하지 말고. 그때 부모님은 자존감이 많이 떨어진 데다 초조하기까지 했던 제 남편을 돕고 싶으셨던 겁니다. 다행히 얼마 뒤 더 좋은 회사에 취업한 남편은 그때 친정 부모님이 해주신 말과 함께 부모님이 돈을 빌려주셨다는 말을 털어놨어요. 이후 그 돈을 전부 갚긴 했지만 그때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 정말 많이 감사해 했죠. 저 또한 마찬가지였고요. 이렇게 남편과 전 2살 터울의 두 아들도 낳고 친정 식구들과도 화목하게 잘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전 시댁 식구들을 썩 좋아할 수가 없었어요. 우선 시부는 굉장히 가부장적인 분이었습니다. 작은 애 너 옷차림이 그게 뭐냐? 어디서 여자가 다리를 훤히 드러내고 다녀? 그것도 시댁에 오는데. 아버님, 여름이라 더워서 반바지 좀 입은 거 가지고 여자 남자가 왜 나와요?
심지어 이거 무릎까지 덮는 바지인데요. 우선 자식 결혼을 시키려고 결혼 전엔 정체를 숨겼던 건지 시부는 결혼 후에 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저보다 2년 먼저 시숙과 결혼했던 형님은 그런 시부의 성격을 알고 미리 늘 조심하더라고요. 웃긴 건 정작 시부와 같이 살던 시모는 그런 시부의 말을 절대 듣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이게 다 당신 때문이잖아. 당신부터가 덥다고 집에서 소매도 없는 원핏을 입고 돌아다니니까 며느리들 기강이 잡혀? 아이 시끄러워. 내 평생 당신하고 당신 부모한테 시달리고 살았는데 60 넘어서까지 내 집에서 옷도 편히 못 입어? 며느리들은 며느리들이고 난 나야. 확 주둥이를 꿰매버릴라. 시모와 시부는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시모는 젊은 시절 시부와 혹독한 시집살을 시키던 자신이 시부모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시모는 시부를 싫어했고 시부 또한 자신과 반목하려 들던 시모가 못마땅했던 거죠. 시모가 시부 때문에 고생했던 이유는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앞서 말했듯 가부장적인 성격이었고 또 하나는 가장 심각한 문제인 술이었어요. 시부는 알코올 중독이다 싶을 정도로 정말 매일같이 술을 끼고 사는 분이었거든요. 거기까진 그렇다 치는데 시부는 술에 취할 때마다 진상을 부렸습니다. 야, 술 더 가져와. 술. 아버님, 많이 취하셨어요. 이제 그만 드세요. 뭐야? 감히 시애비가 술 가져오라는데 며느리가 제지를 해? 당장 안 가져와. 아버지, 저희 집사람 말대로 많이 드셨잖아요. 그만 드시고 좀 주무세요. 아주버님, 아주버님도 아버님 좀 알려주세요. 저번에 형님이 곤혹을 겪고 계실 때도 가만히 계시더니 왜 그렇게 보고만 계세요? 형님이 어린 시조카들과 저희 애들 데리고 피신해 있는 동안 전 남편과 함께 시부를 말리며 시숙에게도 도움을 요청했어요. 하지만 시숙은 소파에 드러누워 허벅지만 벅벅 긁으며 심드렁하게 말하곤 했죠. 말려봐야 아버지가 우리 말을 듣나요 뭐. 그냥 두세요 재수씨. 그 호박전 남은 거 있으면 좀 데워다 주실래요? 좀 출출해서요. 뭐라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저한테 전을 가져다 달라고요? 제가 무슨 심부름꾼이에요? 직접 가져다 드세요. 재수신 참 성격이 드세다니까. 아유 됐어요. 방에 있는 저희 집사람한테 시키죠 뭐. 여보, 나 전 좀 데워다 줘. 아버님도 아주버님도 정말 너무하시네요. 아버님, 전 아버님 술시중이나 들러 여기 온 거 아니니까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주버님, 자꾸 형님을 아랫사람 부리듯 함부로 대하시는데 그러다 나중에 큰 코 다치세요. 저도 정말 참다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숙은 시댁의 일을 방관할 뿐 아니라 당연한 듯 형님을 시켜먹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심성이 여렸던 형님은 또 한숨을 쉬며 시숙의 말을 전부 들어주더라고요. 그런 엉망인 시댁꼴을 보며 속만 부글부글 끓이던 전 언제부턴간 참지 못하고 쓴소리를 쏟아내곤 했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시댁의 끝판왕은 따로 있었어요. 그건 바로 시모였습니다. 이에 감히 어디 며느리가 자기 시숙한테 언성을 높여? 저 고주망태기 양반이야 상종할 가치가 없다 치지만 감히 내 아들한테까지 건방지게 구는 건 내 절대 못 참지. 시숙이 전종 가져다 달라고 하면 네 알겠습니다 해야지. 어디서 건방지게 가르치려고 들어? 그리고 큰애 너 애초에 네가 문제야 네가. 네 남편이 허기져하기 전에 아내가 됐으면 미리미리 챙겨줬어야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니, 어머니 또 왜 그러세요? 집사람이랑 형수님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요? 형, 형수님 챙겨. 우리 그만 다 해산하자. 여보, 내가 대신 사과할게. 정말 미안해. 시모는 시부만큼이나 며느리들을 몸종처럼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자기도 그렇게 시부와 시부모 때문에 고생했다는 사람이 말이죠. 심지어 시모는 시부보다 더 며느리들을 괴롭혔습니다. 시모는 며느리들이 시댁에 가면 엉덩이를 붙이는 꼴을 못 봤어요. 심지어 밥을 먹을 때도 말입니다. 처음엔 시댁이 어려운 데다 형님이 잠자코 하니 저도 참고 시모 말을 들었었거든요. 그나마 남편이 눈치를 보며 늘 제 편을 들어주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리 인내심이 좋지 않던 저였기에 언제부턴가 전 시모에게도 순순히 당하고만 있지 않았어요. 이 녀석아, 네가 왜 사과를 해? 둘째 너, 우리 승기를 홀려도 단단히 홀려놨구나. 어? 어머님, 이건 제가 남편을 홀린 게 아니라요. 남편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행동해야 하는 거예요. 자기 부모님이 아내에게 부당한 행동을 하거나 요구한다면요. 어머님은 평생 아버님이랑 시집살이 때문에 고생하셨다지 않으셨어요? 그런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어떻게 형님하고 저한테 매번 시집살이 시키려고 하세요? 어머님 이러시는 거 어머님 자식들에겐 하등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제발 저랑 형님 좀 그만 괴롭히세요. 그런 저를 보며 형님은 조심스레 늘 멋지다고 말해주곤 했습니다. 형님이 돼서 손아래 동서인 절 못 지켜줘서 미안하다는 말도 함께요. 난 워낙 어릴 때부터 소심하고 겁도 많아서 어머님 아버님께 한 번도 대들어본 적이 없어. 그래서 난 동서가 대단하고 멋지다고 생각해. 멋지긴요. 근데요, 형님. 너무 참고만 사시면 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머님, 아버님도 아주버님도 형님이 마냥 참기만 하니까 더 괜찮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거니까요. 전 어머님, 아버님에게도 화가 나지만 시집살이 당하는 형님을 두고만 보는 것도 모자라 아랫사람 대하듯 부리는 아주버님에게도 너무 화가 나요. 아주버님 말 너무 다 들어주지 마세요, 형님. 동서 말이 맞아. 그래도 우리 남편 연애 시절에 내가 정말 힘들 때 나한테 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많은 위로가 돼줬던 사람이야. 결혼하고 너무 변해서 속상할 때도 많지만 그래도 잘할 땐 또 잘해줘. 그래서 내가 남편 행동을 힘들지만 다 받아주게 되는 것 같아. 하지만 어머님, 아버님의 행동만큼은 나도 이제 마냥 참지만은 못하겠어. 동서랑 같이 앞으로 나도 용기 내볼게. 형님은 정말로 서서히 저와 합심해 시부모님의 부당함에 맞서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한 번은 시모가 우리에게 자신과 시부의 속옷 빨래를 직접 하라고 시킨 적이 있었어요. 세탁기도 뻔히 있는데요. 며느리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행동이 뻔했는데 그걸 참아줄 이유가 어디 있었겠어요? 저와 형님은 단번에 못한다고 거절했습니다. 못해? 시애미가 시키는데 감히 못한다고? 세탁기가 있는데 왜 저랑 형님이 두 분 속옷을 무려 손빨래까지 해야 돼요? 속옷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다른 옷들이랑 같이 세탁기에 돌려? 그러다 안 좋은 거라도 몸에 들어가면 니들이 책임질 거야? 시부모 건강은 생각도 안 하니? 그렇게 걱정되시면 어머님이 직접 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속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 어떻게 이전에 세탁기에 돌려서 입으셨대요? 어머님 평소에 수건이든 속옷이든 양말이든 다 한 번에 넣고 돌리시지 않아요? 그건 내가 TV인가 어디서 얼마 전에 봤어. 속옷은 더 깨끗하게 관리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신경 쓰려고 하는 거야. 근데 둘째는
왜 항상 내 말에 따박따박 지질 않어? 아유, 짜증나 정말. 얘 큰애야. 너라도 얼른 해라. 싫어요, 어머님. 저 요새 안 그래도 주부 습진 때문에 손 아픈데 이건 너무 부당해요. 이런 억지 저도 더는 못 들어드려요. 뭐야? 아이고, 둘째 저것이 순에 빠진 큰애마저 아주 못된 물을 들여놨구나. 이렇듯 형님은 힘들어도 조금씩 용기를 내신 거예요. 이외에도 우린 계속 시부의 술주정과 시모의 시집살이 때문에 시댁과 마찰을 빚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시댁에 갔던 건 남편 때문이었어요. 남편은 시댁에서 유일하게 늘 제 편을 들어주었고 시댁에 다녀오면 항상 제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곤 했죠. 매번 정말 미안해 여보. 사실 어릴 적부터 아버지가 워낙 우악스러우셨다 보니까 나도 형도 거역을 잘 못했어. 그게 지금까지 몸에 배서 아버지께 막 대들 용기가 안 나는 것 같아. 그리고 어머니도 성격이 너무 이상해지신 거 나도 아는데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사셨는지 아니까 어머니께도 큰 소리를 잘 못 내겠어. 근데 여보, 난 형하고는 달리 어떻게든 당신 편이 되어주려고 하고 평소에도 잘하잖아. 내가 앞으로도 당신에게 몇 배 더 잘할 테니까 우리 부모님은 조금만 참아주면 안 될까? 못난 남편이라 정말 미안해. 남편이 저에게든 친정에게든 잘하던 것도 사실이었어요. 그랬기에 남편을 봐서라도 시댁에 최소한의 돌인하며 산 거죠. 어차피 서울에 살던 우리와 달리 충청도에 있던 시댁에 자주 내려갔던 것도 아니었고 양가의 문제를 무 잘해든 냉정하게 외면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시댁에 가긴 가되 저는 계속 시부모와 부딪히며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늘 제게 미안해하고 더 잘하려던 남편은 언제부턴가 점점 변해가더군요. 여보, 당신 이번에 시댁에서 나랑 형님만 힘들게 음식하는데 돕지도 않고 누워만 있었어? 언젠 당신이 최선을 다해 날 돕겠다며. 그래서 내가 계속 시댁에 가고 있는 거잖아. 근데 요즘 당신 행동 점점 아주버님이랑 똑같아지고 있는 거 알아? 어머님이 부당하게 행동하셔도 나서서 말리기는커녕 맞서는 내게 오히려 유난이라고 하질 않나. 대체 왜 그래? 내가 그냥 요새 피곤해서 그래. 그래서 가서 좀 누워 있었던 게 그렇게 큰 잘못이야? 그리고 내가 따박따박 당신 편을 들어주니까 어머니가 오히려 더 성을 내시는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어머니 편을 들어드린 거야. 내 깊은 뜻도 모르면서. 그걸 말이라고 해? 당신까지 말리지 않으니까 어머님이 오히려 더 기세 등등하신 거 아니야. 아, 몰라. 나도 너무 피곤해. 왜 나만 맨날 당신하고 어머니 눈치 보고 피곤하게 살아야 돼? 나도 좀 편하게 살자. 난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위장병까지 생길 것 같아. 그런 남편의 행동에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나마 남편과 자주 다투게 되지 않았던 건 당시 시댁에 갈 일이 굉장히 줄었기 때문이었어요. 당시 친정아빠의 치매가 너무 악화되어 갈 때라 전 친정에만 거의 매달려 있었거든요. 아빠를 돌보고 엄마를 돕기 위해서요. 저뿐 아니라 모두 결혼해서 출가했던 동생들까지 전부 다요. 언니, 형부는 오늘도 같이 안 오셨어? 피곤하시댄다. 형부 진짜 너무하다. 아빠가 제일 예뻐했던 사이가 형부 아니었어? 근데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했대? 이미 변하기 시작했던 남편은 요즘 몸이 좀 안 좋다,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 하는 핑계를 대며 친정행에 잘 함께하지 않았어요. 그 일로 남편과 몇 번 다투긴 했지만 아빠 문제로 이미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상황이라 같은 문제로 다툼을 반복하기엔 저는 많이 지쳐 있었어요. 때문에 불만을 참고
우선 친정일에 집중했던 거죠. 우리 남매들은 각자의 남편이나 아내가 없이라도 일주일별로 돌아가며 친정에 가서 아빠를 돌봤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든 사람은 아빠와 함께 살던 엄마 아니셨겠어요? 엄만 결국 제가 결혼한 지 7년 만에 중대 발표를 하셨습니다. 너희들 아빠, 이젠 요양원에 보내려고 한다. 너희들 마음은 안 좋겠지만 남편 요양원 보내는 내 마음은 오죽하겠니. 하지만 모두를 위해서 이게 맞는 길 같구나. 이젠 이 양반, 나도 너희도 아무도 못 알아보는데 혹시 내가 잠깐이라도 없는 새 무슨 사고라도 날까봐 이 엄마 너무 무서워. 그렇게 우린 눈물로 아빠를 요양원에 모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빠를 요양원에 모시게 된 지 얼마 안 돼 이번엔 시댁에 크나큰 불행이 닥쳤어요. 아주 꼴 좋다 이 양반아. 그러게 내가 술 좀 작작 처마시라고 몇 번을 말했어? 어? 혼자 사는 게 무서워서 술 주정하는 모습 꼴 보기 싫어서도 데리고 살아줬는데 결국 이렇게 비명 행사를 했냐? 내 인생에 일절 도움이 안 되는 양반아. 그 불행은 바로 시부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일이었어요. 원인은 급성 알코올 중독이었습니다. 새벽에 잠도 안 자고 혼자 술을 들이부었던 시부는 결국 시모가 주무시고 있던 새 혼자 쓸쓸히 세상을 떠나시게 된 거죠. 장례식장에서 시모는 정말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더군요. 시모는 장례를 치르는 내내 꼴 좋게 됐다며 시부의 영정사진에 대고 비난을 퍼붓더라고요. 그렇게 그 해는 양가 아버지들에게 크나큰 불행이 닥치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시모는 우리처럼 서울에 살던 시숙의 집으로 들어가 살게 됐어요. 혼자서는 절대 무서워서 못 산다던 시모를 시숙이 선뜻 모신다고 나선 거예요. 형님, 형님도 동의하신 거예요? 갑작스레 아버님을 잃은 어머님이 안쓰러우시긴 하지만 어머님 성격 잘 아시잖아요. 알지. 나도 막막해. 근데 어쩌겠어. 애들 아빠가 어머님이 너무 불쌍하다는데. 그래도 우리 애들 아빠 부모님이니까 나도 최대한 좋은 마음으로 모셔보려고. 저는 형님이 걱정됐지만 형님은 괜찮다고 말하시더군요. 남편도 그런 자신의 형수에게 참 고마워했는데 그런 형님과 비교하며 갑자기 절 비난하지 않겠어요? 형수님은 당신보다 2년이나 더 시집살이를 당했는데도 정말 대단하지 않아? 반면에 당신은 뭐야? 매번 우리 형 비난하고 부모님에게 대들 줄만 알지? 우리 어머니한테 잘한 게 뭐가 있어? 난 요즘에야 좀 잘 안 찾아뵀지. 원래는 당신 부모님에게 잘했었잖아. 뭐? 기가 차서 진짜. 그럼 나처럼 못된 여자랑 살지 말고 형님처럼 착한 여자랑 재혼해서 잘 살아. 당신이 우리 부모님한테 잘한 거? 물론 나도 고맙지. 근데 우리 부모님처럼 당신 부모님이, 아니 우리 부모님의 반만 나한테 잘해주셨어도 난 두 분 얻고 모시면서 살았을 거야. 당신 부모님의 그 말도 안 되는 괴롭힘을 참고 쭉 시댁에 갔던 거, 그거 자체가 내가 당신 부모님에게 잘했다는 거라고. 당신도 그걸 알아서 나한테 맨날 미안해했던 거 아니야? 어디 입 있으면 대답해봐. 저는 기가 차서 남편에게 다다다 쏘아붙였습니다. 솔직히 다 맞는 말 아닌가요? 그걸 아는지 남편 또한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 후 저는 부지런히 혼자 남은 친정엄마를 들여다보고 요양원에 계신 아빠를 찾아뵈며 살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피곤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던 남편은 아빠의 요양원도 친정도 명절 빼곤 한 번을 안 찾아가더군요. 반면
혼자 남은 시모가 불쌍하다며 시숙의 집엔 주기적으로 찾아가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화가 났지만 처음엔 그래도 혼자 된 시모에게 작은 연민이나마 느껴서 따라갔습니다. 반찬이 이게 뭐야? 순나물에 말라 비틀어진 것들밖에 없잖아. 너 지금 이 시애미 무시하냐? 나 좀 모시고 산다고 유세 떠는 거야? 그게 아니고요, 어머님. 아직 음식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게 조금만 기다렸다가 다 같이 식사하자니까 지금 당장 배고프다고 밥상 차리라고 화내신 건 어머님 아니세요? 그래서 일단 급하게 있는 것들로 상 차려드린 거잖아요. 그건 네가 점심을 부실하게 줘서 그런 거잖아. 아무튼 넌 어떻게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니? 너 같은 애를 데리고 살아준 우리 큰애한테 고마운 줄 알아. 어머님, 어머님이야말로 어머님이 그렇게 시집살이 시키는데 어머님을 모시고 살아준 형님께 고마워하셔야죠. 아주버님도 형님께 절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고요. 하지만 시모는 기운을 잃기는커녕 가보니 형님에게 시집살이 시키기에만 바쁘더군요. 그때마다 형님 편을 들며 시모와 시숙에게 화를 내긴 했지만 평소 형님이 얼마나 고생하며 살고 있는지 너무 잘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시모를 보며 제 연민 따윈 금세 없어져 버렸죠. 그래도 그 뒤 한 번씩이나마 애들을 데리고 남편과 시숙 집에 간 건 혼자서 너무 고생하는 형님에 대한 제 의리였습니다. 동서, 나 진짜 어머님 모시기로 한 거 잘못한 선택인 것 같아. 이러다가 나 진짜 제명에 못 살겠어. 시모를 모시고 사는 동안 형님은 몇 번이나 제게 전화해 울며 하소연을 하더군요. 저는 며느리가 모셔주는 거에 대한 고마움도 모르는 시모가 정말 최악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그런 저를 못마땅해 했고 저 또한 친정의 소홀해도 너무 소홀해진 데다 자꾸만 형님과 절 비교하며 이상한 억하심적을 갖고 있는 남편에게 정이 떨어져 갔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이젠 시모의 시집살이를 잘못됐다고 하지 않고 고생한 만큼 시모도 당연한 대접을 받고 싶어 하는 거라는 황당한 말까지 하더라고요. 그런 남편과 사이가 계속해서 틀어지며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그렇게 시부가 돌아가신 지 7개월쯤 됐던 어느 날, 전 엄마가 쓰러지셨다는 병원에 연락을 받게 됐어요. 산책하다 저혈압으로 쓰러진 엄마를 동네 주민이 발견해 119에 신고를 해주셨던 거죠. 놀란 전 얼른 회사를 조퇴하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엄마 큰일 나신 줄 알고 나 진짜 심장 떨어질 뻔했잖아요. 난 괜찮으니까 울지 마. 놀라게 해서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늘 곁에 없어드려서 제가 더 죄송해요. 병원에 도착한 전 엄마를 붙잡고 오열했어요. 정말 너무 놀랐었거든요. 엄만 이미 금세 의식을 되찾은 상태셨습니다. 다행히 엄마의 상태는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의사는 며칠 안정을 위해 입원한 후 퇴원하면 된다고 말했지만 당분간은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고 당부해 주더군요. 한번 쓰러지신 분은 재발 가능성이 있다면서요. 이후 제 연락을 받은 동생들도 제부들과 올케도 속속들이 도착했지만 제 남편만은 끝내 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나 오늘 야근까지 해야 돼. 장모님 깨어나셨다며. 상태도 괜찮으시고. 그럼 된 거지. 야근이야 할 수도 있지만 걱정한 기색조차 없는 남편의 말에 천불이 나더군요. 그날 집으로 돌아온 전 야근을 끝내고 돌아온 남편에게 화를 냈습니다. 어떻게 우리 엄마가 쓰러지셨는데 끝내 전화도 한 통 안 드릴 수가 있어? 나 말고 몰려간 자식들 사이들 며느리까지 사람이 몇이나 되는데
나 하나쯤 연락 안 드린 게 뭐가 대수야? 나 야근 끝내고 왔어. 피곤해서 고를리니까 그만해. 남편은 여전히 뭐가 잘못됐는지도 몰랐어요. 차라리 속이에 경을 잃자 싶어 저는 우선 울분을 삼켰습니다. 그리곤 이번엔 부탁이 섞인 본론을 꺼냈어요. 됐다. 내가 무슨 말 하겠어? 그건 그렇고 우리 당분간만이라도 우리 엄마 좀 집에 모시자. 병원에서 퇴원하면 당분간은 엄마 잘 지켜보라고 말해줬어. 나 엄마가 너무 걱정돼서 도저히 가만히 못 있겠어. 우리 엄마 당신한테 엄청 잘해주셨잖아. 그러니까 당분간만 좀 부탁할게. 뭐? 장모님을 모시자고? 싫어, 귀찮아. 뭐? 귀찮다고? 아니, 솔직히 그렇잖아. 집에 오면 쉬고 싶은데 장모님 계시면 쉬지도 못할 거 아니야. 정 지켜볼 사람이 필요하면 처제들이나 처남더러 모셔가라고 해. 아니면 장인어른처럼 요양원으로 모시던가. 그건 당분간만이라도 아프신 엄마를 모시자는 부탁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고민할 새도 없이 단번에 싫다고 거절을 하더라고요. 저는 서운한 마음이 뻥 터져 소리쳤어요.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언젠 우리 부모님한테 너무 감사하다며. 나중에 두고두고 효도하겠다며. 근데 혼자 남은 당신 엄마만 불쌍해하고 나만 나쁜 사람 만들더니 정작 당신은 우리 친정에 뭘 했어? 치매 심해지신 아빠 요양원에 찾아가지도 않고 엄마 혼자 남은 친정에도 마찬가지로 발길도 안 했잖아. 우리 부모님이 당신한테 맞사위라면서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아니, 어차피 장인어른은 내가 가도 알아보지도 못하시는데 뭐하러 가? 그리고 세상에 시어머니 모시는 며느리 있어도 장모 모시는 사이가 어디 있어? 나도 집에서나마 좀 편하게 있자. 그리고 당신도 우리 엄마 안 모시잖아. 내가 당신이 어머니 모시자고 했는데 무자르듯 싫다고 했어? 어머님이 당신 형네가 더 편하다고 먼저 거기 간다고 하신 거잖아. 그리고 날 그렇게 구박하던 어머님을 꼬박꼬박 찾아뵙기라도 했지. 근데 당신은 뭐야? 혼자 남은 우리 엄마 들여다도 본 적 없었잖아. 근데 평생도 아니고 아픈 엄마를 고작 잠깐도 못 모시겠다고? 이 배은망덕한 인간아. 아프신 엄마를 잠깐만 모시자 하는데 그걸 어떻게 귀찮다고 말할 수가 있답니까? 그것도 자신에게 그렇게 잘해주셨던 저희 엄마에게요. 화가 난 제가 참지 못하고 계속 소리를 치자 남편은 작은 방으로 도망가 문까지 아예 잠가버리더라고요. 이후 남편이 싫다고 하든 말든 전 엄마를 어떻게든 잠깐이라도 모시려고 애를 썼습니다. 엄마가 정말 너무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엄만 끝끝내 제 부탁을 거절하셨어요. 네가 말은 안 했어도 요즘 이 서방이랑 사이 안 좋은 거 엄마도 다 안다. 그러니 이 서방이 계속 나도 네 아빠도 안 보러 왔던 거겠지. 괜히 나 때문에 너도 불편하게 하기 싫다. 엄만 제가 남편과 사이가 틀어질 대로 틀어진 걸 이미 아셨던 거예요. 결국 엄만 잠시 둘째네에서 머물게 되셨습니다. 동생들은 아예 엄마를 모시고 살고까지 싶어 했지만 결혼한 자식들에게 폐를 끼치기 싫다며 엄만 거기까진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엄마가 퇴원하실 때까지 병원을 단 한 번도 와보지 않더군요. 정말 맞이로서 엄마도 동생들 보기도 너무 미안하고 민망했죠. 동서, 나 이대로는 도저히 못 살겠어서 어머님한테 나가라고 말씀드렸어. 그런데 2주 뒤 시몬은 시숙의 집에서 나와 여전히 팔리지 않고 남아있던 충청도의 원래 시댁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 착한 형님도
결국 시모의 폐악을 못 견딘 거죠. 시숙은 그 순하던 형님이 이혼이라는 강수까지 들고 나오자 기겁하며 시모를 내보냈다고 하더라고요. 평소 그렇게 형님을 막대하더니 대리효도로 만족하다 막상 이혼당할 것 같자 납작 엎드린 겁니다. 그리고 시모가 충청도 집으로 들어간 지 일주일 뒤 저는 기함을 했습니다. 어머님? 뭐야, 당신 어머님 모시고 온다는 얘기 나한테 한마디도 없었잖아. 그날 남편이 제게 상의도 없이 회사를 조퇴까지 하고 시모를 모셔온 거예요. 이제 막 애들을 어린이집에서 하원시켜 퇴근했던 전 갑자기 들이닥친 남편과 시모를 보고 말문이 턱 막혔죠. 남편은 황당해하는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가 감기에 걸려서 너무 아프다고 나한테 전화하셨더라. 그래서 마음 아파서 모셔왔어. 며칠 좀 보살펴 드리려고 말이야. 시모가 급하다며 화장실에 달려간 사이 남편은 태연한 말투로 제게 저렇게 말하더군요. 저는 기가 막혀서 따졌어요. 감기? 우리 엄마가 쓰러지셨을 땐 쌩하니 모른 척 하더니 감기에 걸리셔서 모셔왔다고? 나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아이, 몰라. 여기 내 집인데 내 마음대로 어머니도 못 모셔와? 우리 어머니가 겉으로는 안 그래 보이셔도 아버지 잃고 상심이 엄청 크셨어. 게다가 형네한테 쫓겨난 거에 대한 마음의 상처까지 겹쳐서 우리 어머니 지금 몸도 마음도 약해진 상태야. 이런 어머니 혼자 뒀다가 큰일이라도 나면 어떡해? 어? 어머니 나오셨다. 나 우선 씻는다. 자기도 떳떳하지 못한 걸 잘 알고 있었는지 남편은 후다닥 화장실로 도망을 갔습니다. 시부모가 아프시면 잠시 모실 수야 있지만 자기가 한 짓이 있는데 너무 뻔뻔하지 않나요? 절대 제 기분이 좋을 리 없었죠. 그런데 아프다던 시모는 대뜸 제게 정육점에 가서 고기를 사오라고 하더군요. 나 돼지 등갈비찜이 먹고 싶구나. 그리고 아프면 잘 먹어야 되는 거 알지? 등갈비찜 말고도 한 구첩반상 정도는 차려서 아픈 시엠을 대접해야 되지 않겠니? 기가 막혔습니다. 게다가 감기는커녕 기운이 펄펄 넘쳐 보이는 사람이 대체 무슨 감기인가 싶더라고요. 심지어 시모의 짐에는 약도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이 상황이 너무 화가 났지만 전 시모가 혹시라도 진짜 아픈 걸까봐 상태를 물어봤습니다. 그때 시모는 감기라니까 뭘 물어. 몸도 쑤시고 열도 나고 아주 아파 돌아가시겠다. 하며 갑자기 끙끙 앓는 소리를 내더군요. 저는 그런 시모의 이마를 손으로 짚어봤는데 오히려 제 이마가 더 뜨거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싫다고 난리치는 시모의 체온을 체온계로 겨우겨우 재보니 지극히 정상이더라고요. 그거 고장난 거 아니냐? 며칠 전에 우리 큰애 열났을 때만 해도 잘 재지던 게 왜 고장이 나요? 아니야. 아이, 그거 고장난 거야. 아무튼 그렇게 아프시면 등갈비나 구첩 반상이 아니라 죽 끓여드릴게요. 집에 몸살약 있으니까 그것도 우선 드시고요. 주말인 내일도 여는 병원이 있는지 저도 이따 찾아볼게요. 야? 아이, 됐어. 내 나이엔 약 같은 거 함부로 먹으면 안 된다고 TV에서 그러더라. 그리고 병원은 무슨 원래 감긴 자연 치유시키는 거야. 그리고 아프면 잘 먹어야 된다는 내 말 그새 잊었어? 죽은 무슨 얼른 등갈비찜 만들어서 내놔. 여보 뭐해? 아프신 분 말대로 해드려야지. 원래 환자가 자기 몸은 제일 잘하는 법이라잖아. 어머니, 둘째 며느리가 만들어주는 음식 드셔본 지 오래되셨죠? 오신 김에 많이 많이 대접받으세요. 약을 먹으래도 싫다.
죽도 싫고 병원도 싫다. 난리치는 시모의 모습을 보니 확실히 꾀병이라는 걸 알겠더군요. 그 와중에 씻고 나온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며 저딴 말을 해대더라고요. 약이 바짝 오른 전 퇴근하고 저도 힘들어 죽겠으니 절대 못한다고 못을 박았죠. 그렇게 대접해드리고 싶으면 당신이 직접 해드려. 아니면 배달시켜드리던가. 그럼 되겠네. 겸사겸사 시켜서 애들 밥도 당신이 챙겨줘. 난 힘들어서 입맛도 없으니까. 어머님, 요즘 배달 음식 되게 잘 나오는 거 아시죠? 원래 등갈비찜 같은 건 밖에서 파는 게 더 맛있는 거예요. 많이 드세요. 뭐? 아픈 시애미한테 배달 음식을 먹으라고? 저저 못된 것 같으니라고. 시모는 노발대발했지만 저는 두 귀를 꽉 닫고 방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렇게 아프다던 시모는 그날 결국 남편이 시켜준 등갈비찜을 산더미처럼 먹고 꿀잠을 주무시더군요. 우리 작은 아들의 방에서 코까지 아예 드르렁드르렁 골면서요. 그러다 다음날 늦지막이 일어난 시모는 대뜸 집안을 둘러보며 이것저것 트집을 잡기 시작했어요. 너 집안 청소는 잘하고 있는 거냐? 벽지가 아주 누래진 게 평소 네 게으른 살림력이 보이는 것 같은데 겉든 색깔 꼬락서니하군. 아무래도 너 나한테 앞으로 살림 좀 다시 배워야겠다. 커튼 색은 어머님 아들이 고른 거고요. 벽진 아이보리색이라고 원래 그런 색이에요. 근데 어머님 감긴 다 나으셨나 봐요. 기운이 아주 펄펄 넘치시네요. 아유, 아니야. 아프다니까. 내가 기운이 넘쳐? 너 눈깔이 삐었니? 아이, 됐고. 아무튼 너 앞으로 나한테 살림 다시 배울 각오나 해. 그리고 말이다. 진환이랑 진우 있지? 어제처럼 앞으로는 둘이 같은 방 쓰게 하고 진우 방은 내가 좀 쓰자. 화장대도 하나 들여놓고 해서 내 방으로 아예 꾸미면 좋을 것 같아. 혹시나 하고 떠봤더니 역시나 시모는 건강하기 짝이 없더군요. 그 와중에 시모는 저희 작은 아들의 방을 아예 자신의 방으로 내어달라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그때 전 확신했습니다. 남편은 시모가 아파서 데려온 게 아니라 감기 핑계로 은근슬쩍 시모를 모셨다가 그대로 눌러 앉히려는 속셈이었던 거라는 것을요. 전 일부러 시모에게 약을 먹으라고 한 번 더 권했는데 그때 남편과 시모의 반응을 보고 더더욱 제 생각에 확신을 가졌어요. 아이, 싫다니까 왜 자꾸 약을 먹으래? 너 이거 설마 뭐 이상한 약 아니냐? 내가 널 어떻게 믿고 이걸 먹어? 그냥 감기 몸살 약이라니까요. 감기 걸린 분한테 감기약 드시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불안해하세요? 솔직히 말해. 너 이게 수면제나 이상한 약 아니야? 내가 뉴스에서 봤는데 요즘에 싫어하는 시모한테 못된 짓 하는 며느리들이 많다더라. 어머님, 아프다고 오셨으면서 약도 못 챙겨드리게 할 거면 대체 여긴 왜 오셨어요? 여보, 아프다고 꼭 약을 먹어야 돼? 어머니가 싫다시잖아. 안 아프신 분이 함부로 약을 먹으면 안 되니 사실 제가 내민 건 비타민이었습니다. 시모는 그것도 모르고 약을 먹지 않으려 발악한 거예요. 남편 또한 아프지도 않은 시모가 약을 먹고 잘못될까봐 저를 말렸던 거고요. 저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어머님, 안 아프시죠? 지금 저희 집에 이대로 눌러 앉으실 생각이죠? 당신 솔직히 말해. 이러려고 어머니 모셔온 거지? 당신 입으로 말해봐. 아니, 난 그게... 그래, 맞아. 나 우리 어머니 모시고 살고 싶어서 모셔왔어.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았다고 해도 평생 같이 살던 아버지 보내고
어머니 혼자 얼마나 쓸쓸해 하셨겠어? 매정한 형수님한테 쫓겨나고 어머니 상심은 또 얼마나 크셨겠냔 말이야. 그래서 이젠 내가 효도하면서 모시고 살고 싶었어. 나라고 어머니한테 감기 걸렸다는 치사한 연기까지 시키고 싶었는지 알아? 당신이 장모님 일로 하도 난리 칠 것 같으니까 내가 어머니께 그런 궁색한 연기까지 부탁한 거 아니야. 웃기지 마. 어디서 내 탓이야? 당신도 쓰러지기까지 했던 우리 엄마 잠깐 모시는 것도 거절한 주제에 어머님 모시자고 하는 거 염치 없다고 생각했잖아. 그래서 구차하게 어머님과 이런 쇼까지 한 거잖아. 안 그래? 사람이 변해도 적당히 변해야지. 어쩜 이렇게 상종 못할 인간으로 변했냐? 이 뻔뻔하고 치졸한 인간아. 이해. 너 지금 우리 아들한테 그게 무슨 말본세야? 그럼 며느리가 시어머니 모시는 건 당연한 거지. 그리고 사위는 백년 손님이란 말도 몰라? 어디서 감히 우리 아들한테 네 엄마를 모시라 말아 하는 거야? 너 아무래도 안 되겠다. 앞으로 내가 이 집 살면서 그 네 인성교육부터 확실히 시켜주마. 남잔 하늘이고 여잔 땅이라는 걸 내가 확실히 알게 해줄게. 싫은데요? 어머니 그 착한 형님한테까지 쫓겨나고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셨어요? 지금이 시어머니가 폐악 부리면 며느리 무조건 참는 시대인 줄 아세요? 아니요. 지금은요. 누구든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모르면 냉정하게 버림받는 시대예요. 남편과 시모는 이젠 아주 당당하게도 자신들의 속셈을 실토하더군요. 저는 냅다 안방으로 들어가 남편이 거실에서 자는 새 아침 일찍 싸뒀던 남편의 짐을 꺼내와 그들 앞에 내던졌습니다. 그리곤 작은 아들 방으로 들어가 전날 시모가 가지고 왔던 짐도 들고 나와 그 옆에 내동댕이 친 뒤 소리쳤어요. 전 더 이상 절 우습게 하는 저 인간과 못 사니까 어머님도 나가주세요. 저희 집엔 어머니께 내어드릴 방 없으니까 이만 퇴실해 달라고요. 그리고 당신도 당신 어머니 모시고 영원히 이 집에서 퇴실해버려. 뭐? 나까지 집을 나가라고? 그럼 이딴 짓을 버리고도 이 집에서 멀쩡하게 나랑 살 수 있을 줄 알았어? 빨리 안 나가? 이것들이 참아주니까 사람을 호구로 보고 있어. 빨리 나가. 방에 있는 애들 듣는 앞에서 개망신 당하기 전에. 어머님, 아니 아줌마도 당장 나가요. 저는 당황해서 얼어붙은 그들 대신 짐을 현관문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곤 그들이 헐레벌떡 짐을 가지러 나간 사이 문을 쾅 닫고 이중 잠금 장치까지 전부 걸어버렸어요. 그들은 밖에서 한참을 쾅쾅댔지만 전 절대 문을 열어주지 않았죠. 이후 남편은 우선 시모와 시모 집으로 향한 모양이더군요. 남편은 울며 불며 제게 전화해 애원을 해댔어요. 여보, 화났어? 내가 그렇게까지 잘못한 거야? 알았어. 내가 미안해. 이제 어머니 모시자고 안 할게. 나 내일 출근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어떻게 출퇴근을 해? 화 대충 풀렸으면 좀 받아주라. 어? 승길이 너 전화 좀 이리 내놔봐라. 예, 애미 너 왜 내 전화나 안 받아? 너 감히 우리 아들 내쫓아? 너 이러고도 무사할성 싶어? 그 와중에 시모는 남편의 전화를 빼앗아서 제게 또 역정을 내더군요. 저는 그런 시모에게 이렇게 말하곤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무사 못할 건 뭐예요? 아줌마 시자가 붙으면 뭐 대단한 존재라도 되는 양 말하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그동안 아줌마가 저한테 최소한의 대접이라도 받을 수 있었던 건 아줌마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제가 부모님께 최소한의 예의 범절은 배웠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아줌마 아들 아직도 현실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전 절대 그 인간 다시 받아줄 생각 없으니까 꿈 깨라고 말 좀 전해주시죠.
그럼 끊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니 얼마나 속이 시원하던지요. 이후 저는 이혼을 위해 남편과 한 번씩 연락을 주고받아야 했습니다. 남편은 출퇴근을 위해 급하게 바로 입주할 수 있는 월세집을 구해 시모와 서울로 올라왔나 보더군요. 시모가 끝까지 혼자 집에 남길 싫어해서요. 하지만 혼자 시모를 모시려니 도저히 안 되겠었는지 남편은 며칠 만에 시모를 다시 시모의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며 그놈이 덧붙인 뒷얘기가 정말 기가 막혔어요. 여보, 나도 형처럼 어머니보단 당신을 택했어. 그러니까 나 한 번만 봐주라. 어? 나도 어머니보단 내 가정이 우선이라니까. 날 택했다고? 이거 진짜 웃기는 인간이네. 그냥 당신 혼자 어머니 모시고 살기 싫어서 내려보낸 거면서 어디 자기 좋은 대로 말을 갖다 붙여? 난 당신 엄마도 싫지만 내가 가장 실망한 사람은 바로 당신이야. 우리 이혼은 당신 엄마가 아니라 바로 당신 때문에 진행되는 거야. 착각하지 마, 이 한심한 인간아. 어디서 저런 뻔뻔스러운 말을 하는지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방법이 통하지 않자 그놈은 이번엔 애들을 핑계로 또 제게 매달리더라고요. 물론 저는 너 같은 놈 없어도 애들 잘만 키울 수 있다고 소리쳤지만은요. 그랬던 놈이 진짜 저와 이혼하게 되자 뭘 하는지 아십니까? 난 우리 어머니도 못 모시겠어서 다시 집으로 내려보낸 사람이야. 난 절대 혼자서 애들 못 키워. 그러니까 나한테 애들 보낼 생각하지도 마. 누가 원하면 보내는 준대? 당신은 나중에라도 애들 앞에 아빠랍시고 나서지 마. 알았어? 이러더라고요, 글쎄. 참 볼품없는 인간이죠? 그렇게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이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다달이 제게 양육비도 주게 됐는데 그것도 최대한 깎으려는 치졸한 모습에 깊은 혐오감까지 들더라고요. 그렇게 이혼이 마무리된 게 몇 달 전 일입니다. 저는 지금 친정엄마를 모셔와 살고 있어요. 엄만 혼자 아이들을 키우며 살게 된 딸의 제안을 이번엔 거절하지 않고 저희 집으로 흔쾌히 들어와 주셨죠. 전 결혼 후반엔 늘 눈에 가시 같다던 남편도 없고 스트레스를 잔뜩 주던 시댁도 사라진 데다 항상 걱정됐던 엄마를 곁에서 보살필 수 있는 지금이 너무 좋습니다. 저뿐 아니라 동생들도 합심해 엄마의 건강을 관리해드리고 있어 엄만 다행히 아직도 쓰러지거나 하는 일은 없으세요. 아빤 여전히 자식들조차 알아보지 못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건강은 이 이상 악화되고 있진 않으신 상황이라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남편 요즘 내 말에 꼼짝도 못하고 꽉 잡혀 살아 동서. 진짜 이혼당할까봐 무섭게 무서웠던 모양이야. 전 아주 가끔씩 아직도 형님과 안부를 주고받고 살고 있습니다. 들어보니 시숙은 완전히 전세가 역전되어 최근엔 형님에게 꽉 잡혀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숙은 시모와 절연을 선언한 형님을 따라 지금 시모는 보지도 않고 살고 있다네요. 그리고 전 남편 또한 시모와 거의 보지 않고 살고 있다더군요. 전 남편은 전셋집을 구해 서울에서 혼자 살고 있는데 시모가 계속 자신도 같이 살자고 전 남편을 졸랐었나 봐요. 도련님 어머님 모시고 살기 싫으니까 어머님 연락도 피하고 어머님 댁에 가지도 않고 있나 봐. 자꾸 어머님이 조르시니까 말이야. 이 집 남자들 참 웃겨. 자기들이 직접 모시긴 싫으면서 왜 며느리한테만 희생을 강요하려고 했는지. 어머님도 그래. 애초에 며느리들에게 잘만 했어도 이렇게 비참한 상황은 맞닥뜨리지 않으셨을 거 아니야. 그지? 이렇게 며느리들을 괴롭혔던 시모는 결국 두 아들 모두에게 버림받게 됐습니다.
그런 저에게 고마운 줄 모르고 한술 더 뜨던 전 남편 또한 쓸쓸한 현재를 살고 있죠. 전 남편은 이혼 초반엔 제게 후회한다, 미안하다 하는 등의 문자를 보내더군요. 하지만 전 버스는 떠났다, 이 자식아 하는 짧은 답장과 함께 전 남편의 연락처를 뚝 차단해버렸어요. 저는 저와 달리 이혼을 선택하지 않은 형님의 선택도 충분히 존중합니다. 그렇기에 우린 각기 다른 선택을 한 서로를 응원해주고 있어요. 전 형님의 응원처럼 홀로 서기를 시작한 제 스스로의 인생을 아주 많이 격려해주고 응원하면서 살아가려고 해요. 부모님을 잘 보살피고 아이들을 잘 키우면서요. 제가 이혼을 하면서 깨달은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누군가 희생으로 얻은 편안함은 결코 온전하고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었죠. 요즘엔 세상이 많이 변했지만 아직도 많은 시댁이나 남편들이 여자의 희생을 당연히 여기는 것 같더라고요. 역지사지에서 친정을 챙기라면 기겁부터 하면서요. 하지만 얼른 정신 차리고 반성하지 않는다면 결국 모래알로 쌓아놓은 편안함이라는 성은 와르르 무너져 내릴 것임을 이 사연을 마무리하며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이만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남은 하루도 평안하시고 늘 행복하세요.